5의 6의 A절 어드밴스드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비정상 열전도에서 반무한 고체에서의 비정상 열전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크기 정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약간 고급 과정입니다. 어떠한 열전달 책에서도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고 따라서 생략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도 무관합니다. 그렇지만 열전달뿐 아니라 공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정례 공부에 연구 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림 1처럼 반무한 고체가 있습니다. 반무한 고체라 하면 고체가 이쪽이 고체입니다. 고체가 이쪽으로는 무한데 아주 크게 이쪽도 다 크고 여기는 공기, 예를 들면 공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물질의 밀도가 로고 정압비열은 CP, 열전도율 K인 그런 반무한 고체가 초기에 TI 상태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도씨 상태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표면의 온도를 예를 들면 100도씨로 올렸다. 이러면은 이 고체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시간에 따른 이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단순히 지배방정식을 풀어서 물론 다음 절에서 할 겁니다. 해를 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가지 열전달의 물리적 현상 및 여러가지 해석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물리적 현상은 쉽겠죠.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20도 있다가 100도씨로 올렸다든지 또는 반대로 20도 있는데 표면을 영하 20도씨로 내렸다. 그러면은 이 고체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기 시작하겠죠. 따라서 그 온도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 X와 시간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 분포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TI 20도씨, 100도씨. 그러다가 그러면 예를 들면은 1분 후에는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되다가 2분 후에, 3분 후에, 4분 후에 시간이 무한히 지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겠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1분 후에 온도 분포가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은 저 먼 곳에서는 그대로 20도겠죠. 온도가 변하는 부분은 표면에 가까운 부분에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표면이 온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점까지의 깊이를 델타라고 하면은 T1 시간에는 델타 1까지가 될 것이고 T2 시간에는 델타 2, T 시간에 2미로 T 시간에는 델타 깊이까지 온도가 바뀌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깊이를 델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례상 나중에는 온도차가 1%일 때 우리는 온도가 변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0도에서 100도씨면 1도씨 올라가는 경우지만 만약에 0도에서 10도씨로 바뀌었다. 이러면은 0.01도 올라갔으면 가면은 1% 바뀌었죠. 그때 이제 변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제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1도씨 또는 정확하게 온도 차이가 여기서 애초에 0도씨에서 1도씨 바뀌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변합니다. 변하기 시작하는 점을 언제 0.01도냐 0.1도냐 0.0001도냐 이렇게 했을 때 1% 온도차가 100도씨가 차이가 있다면 1%, 80도가 있다면 0.8도 올라갈 때가 온도가 변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델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열전도율 K가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X방향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고체 A, B가 있다고 합니다. A, B, 열전들 K, 밀도로 정합비열 CP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고체의 온도는 A와 B 중 어느 것이 더 빨리 X방향으로 전파될까요? 즉 어느 것이 빨리 온도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종류가 다르면, 재질이 다르면 온도가 막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지겠죠. 자, 고체 A와 고체 B 어느 것이 빨리 전파될까요? 언뜻 생각에 A의 열전도율 K가 B의 열전도율보다 크니까 A가 빨리 전달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럴까요? A의 열전도율이 B보다 크므로 A의 경우 B보다 빨리 다음과 같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3개입니다. 자, 깊이가 델타1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 T1이었다면 이때 시간이 T1 시간, 1분 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온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여기까지가 바뀌기 시작하고 여기는 안 바뀌었죠. 델타2가 2델타1에 도달할 때까지 깊이가 2배가 되면은 자 1분 후에 이만큼 온도가 변했다면 이 2배 델타2가 2델타1일 때 이때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될까요? 2분일까요? 2t1일까요?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1번 같지만 바꾸었어. 시간이 t1일 때 온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깊이가 t1이었다면 t1일 때 델타1이었다면 t2가 2t2 자 1분 후에 요로 됐다면 2분 후에는 그러면 요 변하기 시작하는 깊이 델타2는 델타1의 몇 배일까? 이런 같은 문제죠. 질문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 다음 세 번째. 동일한 시간에 고체 AS의 깊이 델타 A 동일한 예를 들면 5분 후에 고체 A가 온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이렇게 됐다면 델타 A라면 고체 B 델타 B 또 클지 작을지 모르겠네요. 델타 B의 몇 배가 될까? 델타 A와 델타 B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답하라. 우리 프로젝트에 중요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다. 그러면은 실험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실험을 해야 될지 못할지. 자, 답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A 열전도율이 B보다 커서 A가 열 에너지가 X방향으로 빨리 전파될 것 같다. 이 전파 우린 연락하기서 정확한 요구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diffuse, D-I-F-F-U-S-E, diffuse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동일한 열전도율 K를 가지고 있는 고체라고 하더라도 X방향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같지 않고 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고체의 밀도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죠? 또 CP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즉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열전도율 K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밀도가 다르면 에너지 확산 속도, 온도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따라서 열전도율이 크다고 더 빨리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 또한 정합비율 CP에 따라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즉 X방향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도는 온도가 바뀌는 속도는 K뿐 아니라 로 CP에도 관계가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실험하지 않고 위에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열전달을 배워서 이와 같은 경우에 지배 방정식을 압니다. 2차원, 비정상,
1차원이네요. X방향으로는 바뀌고 이쪽 Y방향이나 Z 수직 방향으로는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배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면은 항상 요런 2개면은 경계 조건이 필요하죠. x = 0에서 어느 순간에 t가 ts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x가 무한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그냥 ti 그대로 있겠죠.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는 ti. 이게 경계 조건입니다. 이것은 x에 대해서 2개면은 경계 조건이고요. 그런데 t에 대해서는 1개죠. t에 대해서 1개면은 t = 0일 때 t는 초기에 전부 다 0도 있죠. 20도 뭐 이렇게 ti로 유지되고 있다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초기에 주어지는 조건이라서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 요거는 바운더리 컨디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내가 맨날 질문을 하죠. 우리가 이 미분 방식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풀기 전에 t는 뭐의 함수가 되는가? 당연히 독립변수인 x와 t의 함수가 되고, 요거 조금 다르다 그랬죠. 파라메타가 있죠. 여기 알파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으로 봐야 됩니다. ts에 따라 달라지겠죠. 당연히 ti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험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식이 이렇게 되겠죠. 온도 분포는 TS, 물론 TI가 주어진 경우에 봅시다. TS가 아까 말했는데 이게 20도고 초기에 20도 있다가 20도, 이것이 100도, 80도 온도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주어졌다 치고, 그랬을 때 델타 바뀌는 온도 분포는 뭐의 함수인가요? 온도 분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X와 T와 파라메타가 알파, TS, TI인데 이게 정해져 있으면은 온도는 뭐에 따라 달라져요? 알파에 따라 달라지죠. 즉 K, 로, C, K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요거 합한 로 C분의 K, 알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열 확산 계수에 오로지 열 확산 계수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달라지니까 이런 깊이는 아마도 열 확산 계수 알파가 크면은 더 빨리 전파될 것 같죠. 작으면 더 빨리 전파될지 그건 뭐 식을 구해보면 되겠지만 그냥 열 확산 계수 말 자체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알파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지배 방정식을 우리는 확산 방정식이다 라고 diffusion equ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 에너지가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diffuse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산. 전문 용어로는 이제 확산된다라고 합니다. 퍼져나가는 거지, 온도가. 자, 이제 지배 방식을 알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크기 정도 해석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크기 정도, order of magnitude. 요 용어부터 이것은 유체각 2, 유체각 2의 4의 4절, 스케일 및 크기 정도 해석의 개념 여기서 아주 상세히 설명합니다. 아주 우리 열전달, 유체각 등에서 또는 뭐 다른 연소공학 뭐 등등 과목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념이 order of magnitude고 해석하는 방법을 하기 전에 먼저 크기 정도가 뭐냐, 크기 정도 이 개념을 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기로 합니다. 여기서를 참조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제가 강의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해야 되고, 그럼 먼저 크기 정도 order of magnitude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숫자가 있다 칩시다. 5 곱하기 10의 5성, 2 곱하기 10의 5성, 1 곱하기 10의 5성 이런 숫자와
0.001, 0.002, 0.003 이런 숫자가 있다면 이것은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크기 정도가 다르죠. 자, 이 모든 숫자는 10의 5승 정도의 크기 정도를 가지고요. 이 모든 숫자들은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의 크기 정도를 거기다 곱하기 몇 배는 될 수 있습니다. 이 크기 정도를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방 안의 온도를 어떤 방의 온도 분포를 구한다고 해봅시다. 방에 이거 공간이 아주 큰 방으로 하고 10m, 10m, 뭐 3차원을 한다면 10m로 있다고 칩시다. 자, 10m, 10m. 자, 이러면 우리가 온도 분포를 구할 때 이런 10m 있는데 1m, 2m, 3m, 4m, 5, 6, 7, 1m, 2m, 3m 이런 점들에서 온도 분포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이게 x좌표를 하면 x가 길이가 10이 주어져 있다면 이 x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1.5일 때, 2.4일 때, 3.6일 때 이런 정도 위치에서 온도를 구하지 이렇게는 안 구합니다. 어떻게? x가 0.001m일 때, x가 0.002m일 때, x가 0.005m일 때 이럴 때 온도 분포를 방 안에 온도 분포 방 안에 온도 분포를 측정해 와 이럴 때 이거 미친 짓 이래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죠. 즉 L 길이가 L이 10m면은 0.1L, 0.2L, 0 아까 말한 곱하기 그 마찬가지죠. 0.9L 그런 위치들에서 합니다. 이 말은 뭐와 같냐면 이 X의 크기 정도는 뭐의 크기 정도와 같아? 이 방 길이의 크기 정도와 같습니다.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X가 마찬가지로 온도도 봅시다. 온도가 여기가 100도고 여기가 20도면은 온도 차이가 80도. 그러면은 우리가 온도 측정하는 것은 이런 범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온도, 예를 들어 어떤 질량을 측정하는 거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1kg 단위에서 우리가 몸무게 측정한다. 1kg, 60kg 이러면 kg 단위로 측정하죠. 그러나 아주 작은 마이크로 물질은 마이크로 미리그램 이런 걸 측정할 때는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미리그램 단위 또는 이걸 이제 단위를 생각하지 말면 10의 3승 오더냐 10의 마이너스 3승 아까 얘기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 전달 문제에서는 온도는 델타 T, 중요한 건 델타 T입니다. 80도 차이와 100도와 20도 차이의 열 전달 문제나 200도나 120도 문제는 똑같습니다. 온도차가 똑같으니까. 이럴 때는 중요한 온도의 크기 정도는 델타 T가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유책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유책하게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으로 되는 거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는 요거의 크기입니다. 뭐냐면 이거의 크기는 x의 크기가 길이가 L이라면 x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는 크기 정도는 L인데 지금은 요런 경우에 합니다. 시간 t일 때 고체의 온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깊이를 델타라고 하면은 시간 t일 때 아까 얘기했죠. 델타 시간 t일 때 변하는 깊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때의 깊이에 따른 온도는 이때 온도 여기는 의미가 없죠. 다 일정하니까 여기 델타에서 0.1 델타 0.2 델타 그죠. 이럴 때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되겠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범위는 x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는 델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운드 x제곱은 델타 제곱 라운드 제곱 t 이 t는 t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는 델타 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미분에 대해서 어떤 라운드 y 뭐 이런 게 있으면 요거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는 각각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와 같다는 것은 역시 유책 아까 설명한 그 책을 상세히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열전달에서는 그걸 안 들은 사람은 그냥 요거의 크기 정도가 델타 t, 요거의 크기 정도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알파분의 1, 요거의 크기 정도는 이거. 자, t의 크기 정도는 별도로 주어지지 않으시면 그냥 시간 t일 때 예를 들면은 1분 후에 그 자체가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역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크기 정도는 이렇게 되고요. 요거의 크기 정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배방정식이 우리가 구하는 지배방정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두 크기 정도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거의 크기 정도와 이거의 크기 정도가 같아야 됩니다. 이거의 크기 정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의 크기 정도가 아까 말한 10의 3성 뭐 이런 크기 정도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3성 이런 크기 정도면 안 된다. 그렇죠? 같은 비슷한 크기라야 된다. 이렇게 이 크기 정도와 이 크기 정도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델타 t는 지워지고 델타의 크기 정도는 루트 알파 t다. 델타의 크기 정도는 루트 알파 t다. 이 말은 델타는 뭐 1.1 루트 알파 t가 될지 2 루트 알파 t가 될지 3.5 뭐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델타의 크기 정도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두 크기 정도가 서로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두 크기 정도가 이것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이건 10의 3승이고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우리가 공학을 다룰 때 과학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1.1과 있고 1 더하기 0.0005가 있다. 따라서 이거는 1.0005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아주 작을 때는. 즉 이 크기 정도가 이 크기 정도보다 훨씬 클 때는 이걸 무시합니다. 이거 빼기 이거는 0이죠. 이거. 따라서 이럴 때는 식이 지배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반대인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하면 t는 컨스턴트. 이거 우리가 구하려고 해도 아니고 이것도 t는 ax 뭐 어떻게 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반대인가요?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나요? 어쨌든 이거 전혀 의미가 없는 방정식이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하려 하는 문제에 대한 안 맞지. 이 두 크기 정도가 다르다면 이 두 크기 정도는 비슷해야 됩니다. 서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비슷한 크기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제대로 나타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델타가 루트 알파 t 이 델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루트 알파가 여기 들어갑니다. 깊이가 변하는 깊이가 즉 깊이 델타 알파와 루트 델타 t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앞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깊이가 델타 1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t1이었다면 깊이가 델타 2가 시간 t2는 t1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 했는데 이거 계산을 못하면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문제가 이거죠. 깊이 델타 1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t1이었다면 여기가 t1이었다면 깊이가 2 델타 2가 2 델타 1에 걸리는 시간 t2는 얼마냐? 이걸 아니까 t1은 알파분의 델타 제곱이니까 같은 물체니까 알파 같으니까 t1분의 t2는 델타 1 제곱분의 델타 2 델타 1 제곱분의 델타 2는 어떻게 되나요? 델타 1 제곱분의 델타 2가 지금 델타 2가 2 델타 1 될 때라 그랬죠. 그러면 4가 되죠. 즉 이 말이죠. 깊이가 1cm에서 온도가 바뀔 때까지 시간이 1분이었다면 2cm에서 온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시간은 4가 되겠죠. 2가 아니고 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시간이 t1일 때 온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깊이가 델타 1이었다면 t1 이거 예를 들어 1분 후에 이렇게 됐다면 2분 후에 t2가 2t1일 때 역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델타가 이렇게 되니까 델타 1분의 델타 2 루트 t1분의 t2인데 t2가 2t1이 될 때는 루트 2가 되겠죠. 즉 그렇게 되겠습니다. 델타 2는 루트 2배. 그 다음 세 번째
이제는 고체가 두 개입니다. 동일한 고체 시간에 아까 고체 A와 깊이 델타 A와 고체 B에서 깊이 델타 B 몇 배가 될까? 자, 델타가 이렇게 되니까 즉 델타 A분의 델타 B는 루트 같은 시간이니까 알파 A분의 알파 B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로시 K가 주어졌으니까 열확산계수를 구해야 되겠죠. 각각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알파 B를 구해보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4승. 따라서 델타 A분의 델타 B를 해보면은 그대로 이거 대입하면 되니까 4.47. KA가 KB보다 크지만 열확산계수는 B가 훨씬 크죠. B가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열확산계수는 로가 CP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로 CP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델타 A분의 델타 B를 비교해 보면 4.47. 오히려 델타 B가 델타 A의 문제는 뭐 델타 A는 고체 B의 델타 B의 몇 배인가인데 델타 A 반대로 하면 돼요. 델타 B분의 델타 A를 구하려면 반대네요. 4.47분의 1. 지금 이 문제는 델타 B가 훨씬 두 고체가 있을 때 같은 시간에 델타 A는 뭐 요만큼 배렸다면 델타 B는 훨씬 빨리 전파되겠죠. 즉 열확산계수 알파에 따라서 요리 루트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배방정식을 알지만 해를 지배방식 어려워.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못 구합니다. 그 방식 무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를 구할 수 없거나 구할 수 있어도 해를 구하지 않고 우리 크기 정도 해석으로서 아주 많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전달 해석이나 등할 때 필요합니다. B의 열확산계수가 A의 열확산계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B가 A보다 빨리 온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훨씬 빨리 확산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크기 정도 해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절에서는 실제 이 온도를 해석적으로 풀어서 온도를 구하는 것을 다음 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의 6의 A절 어드밴스 다운 과정이니까 뭐 여기까지 온 사람 다 읽었겠죠. 다 공부했겠죠. 이렇게 아주 유용한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